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역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을 받고 팔고 나올 때까지의 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고르는 건 대개 이걸 보면 아파트가 반으로 떨어졌든지 또는 지분이든지 아니면 한 34%까지 떨어져서 연금으로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토지가 반값으로 떨어졌든가 공장이 이렇게 떨어진 걸 이렇게 5가지 종류를 골라 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그다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추천 물건을 설명을 드리고 잘 고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다가 얼마에 입찰 들어가게끔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저에게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매는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제가 지분 경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는데 이번에도 2분의 1 지분인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미래빌라라고 하는 빌라의 2분의 1 지분입니다. 사실 제가 빌라 같은 걸 요새 추천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 빌라가 워낙에 많이 4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 떨어졌을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면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지분 경매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지분 경매의 핵심은 우리는 지분으로 우리가 사지만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은 것을 파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사겠는가를 생각해보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산다고 하면은 감정가 정도로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처음 것은 강제 경매인데 청구 금액이 1193만 원인데 제가 봤더니 카드 대금을 안 내가지고 이 강제 경매로 나온 거더라고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채무자가 있고 또 어떤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겁니다. 2분의 1 전입자가 있는 겁니다. 자, 기준 권리가 여기 보면 1100만 원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800여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2017년도니까 지금서부터 한 7년 정도 전입니다. 전인데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시게끔 되면은 원래 어떤 분이 가지고 계셨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속을 받아서 봤는데 보니까 유 누구와 유 누구고 하나는 89년생이고 하나는 86년생인 거 보니까 이것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채무자, 여기 보면 누가 경매로 나왔냐면 여기 보면 유 누구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죠? 경매로 나온 것인데 이게 하나 카드로 나오는데 유찬 누구가 나왔는데 여러분 유찬 누구가 점유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여기 보면
아까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여기 있는데 그분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상속을 언제 했죠? 2016년도에 했죠. 근데 전입은 언제 했죠? 2012년도에 했죠.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분이 전입을 했다는 얘기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을 했고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은 세입자는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엔 그대로 있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그대로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전입자든지 실질적으로 전입만 돼 있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뭐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카드 대금으로 해서 1,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자 지금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1억 5,500이라는 얘기는 여기 한 3억 정도가 간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지분권자지만은 3억 정도의 다세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 노릇을 얼마 때문에 지금 뺏길 수가 있죠? 1,200만 원 정도에 뺏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그대로 거주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1,200만 원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제 생각대로 갚고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한테다가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잔금 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되겠죠. 잔금을 내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여기 보게끔 되면 80%까지 20%씩 내려와서 51%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씩 두 번 떨어져서 64%에서 경매로 지불한다고 해서 한 70%나 75%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1%에서 55% 정도 사이까지 해서 낙찰을 받으면 취하가 된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로 수익을 올리는 거고 만약에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고 되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자. 공유물 분할로 팔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주인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다 팔자.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세대가 요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다세대가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수도권이고 가격이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신다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0만 원 정도가 맞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청구금이 3,400입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많죠, 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가격이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1억짜리가 5,1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했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죠. 보면 이거 나무는 여기 보면 소유자가 김누구하고 정누구죠.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주소가 같고 성이 다르고 하나는 79년생이고 하나는 77년생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보면 부부지간에 2분의 1 지분 경매가 나온 겁니다. 부부지간에 2분의 1 지분 경매가 나온 것이 우리가 해결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인데 아까 거는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는 부부지간에 2분의 1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서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편에게다가
지료 청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편의 지분만 따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보면 현대카드가 여기 4,400만 원이 있죠. 여기 보면 신한카드가 2,2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22년도고 23년도죠. 이것이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채권자가 현대카드에서 지금 신청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4,4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청구는 얼마 했죠? 보면 3,400만 원대는 일부는 좀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거를 갚고 우리에게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남편인 것 같고 이분이 부인인 것 같으죠. 근데 이분은 79년생이고 이분은 77년생인데 연하에 남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써도 갚아주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카드를 4,4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쓰고 있어갖고 경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하될 확률이 많고, 만약에 취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상대편을 상대해서 지료 청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냥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내놓고 팔읍시다 할 수도 있고, 즉 지금 제가 다세대를 추천을 한 것은 아파트가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다세대를 추천을 했는데, 다세대를 추천한 이유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겠지, 이 다세대가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왜 추천을 했냐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질러서 낙찰 받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르지 마시고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몇백만 원 벌고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면 다음에 다른 걸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분 경매인데, 청주시 청구 오창읍이라는 곳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곳인데, 상속을 받았는데 내 지분 말고 다른 사람 지분이 상속이 있는 거예요. 상속이 있는 게 아니라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내가 5분의 1을 내가 낙찰을 받는데 5분의 4는 철수가 있고 유황유도 있고 순위도 있고 누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내 거 5분의 1 받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0이면 문제가 되고 순위면 문제가 되는 거, 순위면 문제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거는 내가 낙찰 받는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인데, 핵심적인 건 이렇게 다른 사람 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나는 여기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지분을 팔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로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려고 했을 때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의 지분이 가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주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고 버텨도 내가 내 지분을 안 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약점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지료 청구하면서 같이 버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냐면, 가격도 이것도 보면 2억 2,200에서 1억 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5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감정평가서에 토지는 검 안 하고 건물만 가지고 감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건물만 감정해서 4,100만 원인데 어떻게 됐나고 봤더니 자 제가 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죠? 2억 1,200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토지까지 가격을 쳐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2억 2,200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감정 가격이. 그러니까 물건 명세서를 보게끔 되면은 2,200만 원 갖고 했다는 얘기는 토지 건물까지 다 같이 경매로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게끔 된 감정평가서 보면 여기 토지는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 봤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00만 원에 110만 원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세입자는 그 무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1,000만 원에 11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에 110만 원을 했는데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죠. 몇 분, 이게 약 한 5분의 1 정도를 낙찰을 받죠.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죠. 그럼 우리가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대항력이 있는데 기준권리보다 앞서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가 못 내보낸다 그랬는데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없으면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5분의 1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못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분권자는 대항력은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갈 때까지 자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낙찰자에게 돈을 달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는 우리는 문제를 그걸 가지고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못 내보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매매 예약을 여기 한 사람이 가등기를 해놓은 곳이 있죠. 이 보면 만분의 4,346분 약 43%가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10개월 후에 강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가등기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낙찰 받는 것이 보면은 낙찰 받는 것은 우리는 김은 누구 거를 낙찰 받는 것이지 이 사람 거를 낙찰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등기를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분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지분에서 다 팔아야 되는데 선순위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해도 우리에게 큰 이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경우에 주인 노릇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오케이 1,000만 원, 110만 원 받는 거 나 같이 돈 줘. 지주 줘 하고 버티는 건데 그럼 왜 제가 그럴 걸 가지고 추천을 했느냐?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개발 제한 지역이죠. 여기 당분간 못했는데 여기 보면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언제까지? 2024년 10월 3일까지. 다음 달까지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그 동네에서 네오테크밸리는 2028년 청구 오창호 강리기업리에 이런 448만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영이다. 1조 8천억을 들여 IT, BT 소재 부분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가 이미 이만큼이 지금 개발하는 땅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땅은 여기 보면 여기에. 근데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면
반드시 이 단지 안에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다를 개발 행위 허가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쪽이 개발이 되면서 이쪽의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놓고 지려받으면서 한번 버텨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민물 장어 가게 아니고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하고 민물 장어하고 두 개 또 다리가 나서 연결시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전부 다가 1,000만 원에 뭐 110만 원에 세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 주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인터체인지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 보면 여기 인터체인지죠. 인터체인지하고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택지 개발한다는 얘기 이쪽 동네고, 여기 이쪽 동네고, 우리의 지금 낙찰받는 것을 보면 인터체인지 옆에 여기 있는 겁니다.